네, 자, 17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 문제를 풀 때 밑에 약간 계산을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식을 다시 썼으니까 이 답을 약간 제가 많이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동영상을 확대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10-12승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자, 그러면 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산도라고 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얼마나 산성이냐, 산성이 얼마나 강하냐를 산도라고 합니다. 왜 재느냐? 여러분들 아마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 들어봤을 겁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 해학자 입장에서는 기상학 하는 사람들은 온도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그 높은 이산화탄소가 해양으로 들어옵니다. 평형에 의해서 해양과 대기의 평형에 의해서 대기의 높은 농도의 CO2가 해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해양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산성화가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CO2가 대기에 있는 CO2가 바닷물로 들어오면 탄산이 되고, 이 탄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하게 이 탄산은 이렇게 해리가 되어가지고 수소이온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사이다 콜라가 뭐죠? 뚜껑 딱 떼면은 CO2가 휙 나오죠, 그죠? 하루 지나면 김이 빠져서 우리가 맛이 없습니다. 김 빠질 것 같긴 하지만 뭐가 빠졌느냐? CO2가 빠진 거죠, 그죠? CO2가 물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면은 탄산이 되고, 이 탄산은 당연하게 해리가 되어서 수소이온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해양에 있는 해수가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된다는 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가 산성입니다. 거기에 어금니를 넣으면 어금니가 녹듯이 해양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껍질이 만약에 탄산, 칼슘, 조개, 쉽게 말해서 조개, 이메페리오, 얘들은 조개 껍질이 탄산이에요. 탄산, 칼슘이에요. 탄산, 칼슘은 산성이 되면 녹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물이 죽습니다. 자기 피부가 녹아버리니까. 그죠? 자, 그런 게 바로 해양 산성화라는 것이고, 보시면 실제로 보면 여기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21세기 말에 가면 pH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산성도를 20세기 말에 남극해에서의 pH를 산성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측되어지는 pH가 이러한 바다 달팽이, 바다에 살고 있는 달팽이를 집어넣었더니 조개 껍질, 이 달팽이의 껍질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이죠? 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바다 달팽이의 탄산, 칼슘 껍질이 이틀이 지나기 전에 녹아냅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 나를 보호하는 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성화입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물고기는 뭐 탄산, 칼슘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의외로 탄산, 칼슘으로 되어 있는 생물이 많이 있고, 특히 성체가 아닌 어린 개체는 어찌 될까요? 더더 미네랄이 같겠죠. 그러니까 더 약합니다. 그래서 해양 산성화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이 해양 산성화를 막는 것은 CO2의 농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시 앞으로 쫙 가면 이제 화석 연료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대부분의 자연수, 그냥 강물, 하천, 호수, 가정하수, 산업해수, 이런 것들에는 당연하게 이산화탄소, 탄산수소, 이온기에 의한 완충작용을 갖고 있다. 이 말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겁니다. 물속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은 탄산이 만들어지고, 이 탄산은 해리가 되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탄산수소, 이온, 이것에 의해서 완충작용을 받고 있다. 자, 밑에 보시면 pH 8.5 이하의 모든 물은 산도를 가진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7이 아니라 8.5.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탄산의 적정 곡선을 보면 뭐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오면 페네프탈린의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pH 범위다 보세요 한번. pH 8.1에서 8.4 페네프탈린. 이 숫자는 계속 나올 겁니다. 페네프탈린. 그 다음에 pH 4.5라는 말도 나옵니다. pH 4.5. 자, 여기서는 끝내는 여기서는 산성을 일으키는 것은 산성이 아니고 산도를 일으키는 것은 뭐에 의한 것이냐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산화탄소에 의한 겁니다. 이산화탄소 여기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탄산이 만들어지고 탄산에서 수소연이 나와서 산성이 뜨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게 그림이 보통 CO2에 의한 산도는 한 3.7 정도부터 한 8.3 정도. 이 정도가 내가 pH 딱 쟀더니 4다, 5 혹은 6, 7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CO2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도입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면은 물의 pH를 쟀더니 3.5보다 더 낮아. 2가 나왔다. 이 말은 뭐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산화탄소만에 의해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안 낮아집니다. 이 말은 뭐냐? 다른 물질에 의해서 산성을 띠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기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도 하면은 산도를 일으키는 것은 이산화탄소, 무기염 두 가지라는 것이다. pH만 알아도 이 정도 범위에서는 이것은 이산화탄소에 의한가. pH가 3.5 이하가 되면 이것은 무기산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줄로 표현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서 4 이상의 산도, 위에 있는 거죠. 4 이상의 산도. pH가 4 이상일 때 이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4 이하인 경우에는 이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닌 무기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도를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무기산. 두 가지다. 발생원. 어떻게 발생하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는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 한번 색칠해 주시고 밑에 가시면 무기산 두 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무기산 두 가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자연수에 보편적으로 있는 성분입니다. 모든 물에는 이산화탄소 다 존재합니다. 왜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와 물 사이의 평행에 의해서 헨리 법칙이죠, 그죠? 의해서 대기 속에 있는 물이 이산화탄소가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느 때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느냐 이런 것입니다. 얘입니다. 왜 산도를 일으키느냐?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왜 높으냐? 이렇게. 자, 보세요 한번. 지하수, 성층화된 호수. 성층화되어 있단 말은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천에 와서 물이 쭉쭉 들어와요. 그래서 쭉 쌓여 있습니다. 호수에. 이런 호수는 보통은 우리 강물이나 바다 같은 경우는 계속 흐릅니다. 왔다 갔다. 밀물, 썰물, 이렇게 바다 해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막 그러죠. 그죠? 호수는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특히 여름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쫙 비치니까 여기가 데워집니다. 온도가 높아져요. 수위 높아져. 여기는 안 데워집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겨울과는 다르게 여름에는 바람도 안 불어요.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안 불고.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는 어떻게 되죠? 높아지나요? 가벼워지나요?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가벼워집니까? 높아집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당연하게 밀도는 가벼워집니다. 그죠? 밀도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은 밀도가 가벼워서 밑으로 안 가라앉아요. 계속 위에 있을 거예요. 어찌 되느냐? 계속 위에 있으니까 계속 열을 받아서 온도는 올라가고 밀도는 가벼워지고 계속 가벼워요. 밑에는 온도는 낮고 밀도는 무겁고 가볍고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안 섞이겠죠. 안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위는 계속 뜨겁고 밑은 계속 차갑고 해서 물이 안 섞여가지고 층이 생깁니다. 밀도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당연하게 여기에도 호수이기 때문에 생물이 삽니다. 방어성도 하고. 식물 플랑크톤 살고, 식물 플랑크톤 산다는 말은 동물 플랑크톤이 살고, 동물 플랑크톤 산다는 말은 당연하게 그것을 잡아먹는 더 큰 갑각류나 인밀피류나 어류가 살 겁니다. 걔들 죽겠죠, 언젠가는. 끝내는 이 밑에는 항상 유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유기물이 죽어서 사체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여름이 되면 썩겠죠. 끝내는 유기물은 썩습니다. 썩으면 어떻게 되죠? 이 유기물을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박테리아에 의해서 산화되어서 박테리아가 이 유기물을 산화해서 끝내는 CO2와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CO2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물 속에서는 산소 농도는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랑 똑같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뭐냐? 끝내는 유기물 분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물에서는 끝내는 탄산이 만들어지고 이 탄산은 결국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수소이온이 두 개나 만들어지고 탄산염 이온이 만들어지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산성 뛰게 되겠죠.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하수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면 밑에 낙엽이 막 깔려있죠. 유기물 덩어리입니다.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낙엽은 식물의 사체입니다. 식물의 사체. 그러면 여기 지하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낙엽이 막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죽었다. 여기에도 당연하게 지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곤충들이 죽은 사체가 있을 겁니다. 여기 빗물이 들어갔다. 그럼 끝내 어떻게 되냐? 여기는 유기물이 많습니다. 있죠. 산에는. 토양은 바다의 표준물하고 다르게 유기물 함량이 엄청 높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고 유기물은 많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도 당연하게 미생물이 삽니다. 얘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이산화탄소와 물이 떠나게 됩니다. 그럼 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느냐? 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호흡을 하면서 끝내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양의 호수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나 지하수,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도 이런 유기물들을 분해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물 속에서 물과 만나가지고 탄산을 만들게 되고 탄산은 해리가 되어서 수소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됩니다. 유기물이 분해된다는 말이 산화된다는 거죠.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유기물, 탄소에 산소가 붙어서 산화가 되면서 CO2가 됩니다. 그죠? 산화가 되어져서 이것이 바로 대기로 휙 나가면 되는데 지하수니까 대기로 나가지 못해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혹은 이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성층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CO2 농도가 높아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밑에 쌓이는 거예요. 농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이렇게 성층화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마산망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안 불고 온도는 올라가고 성층화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유기물 분해는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는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산망은 여름철만 되면 무산소층, 저산소층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화학식도 이렇습니다. 제가 계속 썼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물에 들어가면 탄산이 만들어지고 해리가 되어서 수소이온이 나와서 산물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석회암, 석회동물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게 뭐냐?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게 스퀘암을 만나게 되면 이 스퀘암을 녹입니다. 녹여서 칼슘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을 만들어요. 이 말이 뭐냐? 스퀘암을 녹여서 동굴로 만들어요. 구멍을 뻥 뚫리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산성을 띠기 때문에 있습니다. CO2에 의해서 pH가 낮아지게 되고 산성을 띠게 되니까 석회암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예, 남극기의 바다 달팽이가 똑같은 겁니다. 아까 보여주셨어요. 그거 더 정밀하게 보여줬어요. 완벽한 거. 그러니까 실험에 의해서 자세하게 확대했습니다. 100 마이크로미터니까 이게 뭐 이 정도가 1mm 좀 되겠네요. 1mm도 안 되는 바다 달팽이에요. 아주 작은 거. 껍질이 뭔가 두들두들하죠, 그죠? 녹은 거. 이게 CO2에 의해서 pH가 낮아지면서 산성을 띠게 되면서 껍질을 녹여봅니다. 이렇게 산도를 일으킨 것은 CO2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무기산도 있습니다. 이 무기산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연적으로는 무기산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단지 산업배수. 산업배수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 공정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물질을 막 쓰다 보면 이렇게 무기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금속 가공 공장, 이 배수. 혹은 일부 합성 유기물 생산 공장. 이런 곳에서는 공장 폐수에 무기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 무기산에 의해서 pH가 낮아집니다. 폐광 같은 경우는 이게 황이나 화합물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저 밑에 땅속에서 폐광이니까 땅속에 있을 때는 관계없어요. 얘들은 어차피 땅속에서는 산소가 없습니다. 저기 뭐 100m, 1000m 땅속에서는 산소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이게 땅을 파가지고 밖에 나와서 폐광석을 갖다 꺼내서 여기에서 필요로 한 것은 추출해내고 나머지는 쌓아둡니다. 여기다가 그걸 폐광석이라고 좀 막 쌓아둡니다. 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20%나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고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빗물이 식혀서 쫙 흘러내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수소요입니다. 다시 말해서 빗물에 의해서 물이 식겨 나오면 그 물은 어떤 물이냐? 산성을 띠게 되는 물이. 뿐만 아니라 이런 점들. 철산가, 레민산가 같은 경우에도 물만 넣어주더라도 여기에 철이 나오게 되면서 수소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기산에 의해서도 산도를 일으키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왜 이산화탄소와 무기산도, 왜 산도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도는 위생관이나 공중보건학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 마시면서 이 콜라는 pH가 2점 얼마인데 이렇게 볼까요? 콜라.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실험실에 pH 미터가 있으면 제일 궁금할 거예요. 콜라 하면서 이거 사이다입니다. 사이다는 2.9가 되어 있습니다. 2.9 안 보이죠, 그죠? 이거 사이다에서 pH 된 겁니다. 이것은 콜라에다 pH 됐어요. 2.3으로 나옵니다. 2.3. 안 보이죠? 여기 2.3으로 나옵니다. 2.3. 2.9. 응? 2.9로 나옵니다. 2.9. 쉽게 말해서 아주 강산이에요. 아주 강산. 이것은 우리가 탄산 음료로 되어 있지 이걸 갖다 식수로 쓰지 않습니다. 식수로는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주 강한 산입니다. 아주 강한 산. 자, 쉽게 말해서 오케이 뭐 상수도라든지 그럴 때 pH가 약간 낮다 3이다 4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마시는 데 별 문제는 안 돼요. 일시적으로 마실 때는. 하지만 왜 우리가 이 산도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괜찮다 오케이 뭐 마셔도 괜찮다 무기산도 양도 괜찮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산성인 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식성입니다. 만약에 이 수돗물이 산성을 띈다. 그럼 어찌 되느냐? 끝내는 얘도 산성을 띠기 때문에 pH가 아주 낮아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부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식,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 사는 집에서 수도꼭지 틀었을 때 갈색물, 녹슨물이 나오지 않죠. 근데 제가 자취할 때는 제 자취방에서 물을 틀면 갈색물이 매일 나왔어요. 진짜 거짓말 안 못해요. 매일 갈색물이 한 10초에서 30초 나오고 그게 시간이 지나가야지 깨끗한 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산동네가 돼서인지 가난해서인지 수도관이 다 녹슬어가지고 갈색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난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원인일 것 같습니다. 부식성.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부식성을 낮추기 위해서 낮춘다는 말은 뭐냐? 사실은 산도가 높아도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이 부식성 때문에 파이프가 녹슬어 버리면 그 파이프 교체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수도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땅에서 들어가죠, 그죠? 한번 파내고 새거 집어넣는데 돈 엄청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산도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에서 부식인자는 이산화탄소지만은 산업폐수의 경우에는 무이산도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또한 생물화학 처리 방법에서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물화학 처리 경우에서 물폐가 있고 생폐가 있죠, 그죠? 물폐 같은 경우는 물리학적으로 하는 거고 생폐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미생물은 생물입니다, 그죠? 생물. 여러분들도 사람들도 살아나갈 때 산소 농도가 너무 작으면 호흡을 잘 못하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죠? 조건이 그렇죠, 그죠?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pH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 pH 조건보다 더 낮거나 더 높아버리면 죽어버려요. 미생물이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pH가 항상 일정 범위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pH를 꾸준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성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pH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pH가 더 떨어진다. 눅눅다. 그리고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약품을 더 추가줘야 돼요. 그래서 약품을 추가하기 위해서 pH를 잴 필요가 있다. 산도를 잴 필요가 있다. 정확한 얘기는 산도를 잰다. 자, 또한 화석연료 요소 수에는 보면 여러분들 아마 돈 많이 들고 있죠, 그죠? 대기 오염 중에 그게 대표적인 게 녹스, 삭스 이런 거 들어갔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이게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석탄입니다. 석탄, 석유, 전부 다 뭐죠? 식물이나 동물이 죽은 사체가 적절하게 변형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석탄하고 석유입니다. 그죠?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유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 수소, 산소 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 모두 관계없이 그 안에는 질소와 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아미노산들은 뭐냐? 아미노항도 벌써 그게 질소라는 거죠. 질소. 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료를 태우다 보면은 연소시키다 보면 여기다가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탄소가 산소랑 만나면은 CO2. 이 수소가 산소랑 만나면은 H2O. 그죠? 질소가 산소랑 만나면 NO 혹은 NO2. 황이 산소랑 만나면 SO2. 이게 바로 녹스가 되고, 이게 바로 삭스가 돼요. 그죠? 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질소, 황, 산화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대기 중에 가서 대기 속에 있는 물과 만나게 되면 대기 속에 놓는 수증기가 있죠, 그죠? 물과 만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질산, 황산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산이 되는 거죠, 산. 그래서 그게 강이나 바다 이런 곳에 떨어지면 끝내는 산성기가 됩니다. 그래서 산성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산성기다.
실제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인 지역인지.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러한 성모상이 있는데 하나는 1908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는 1968년도에 찍었어요. 표가 확 나죠, 그죠? 녹은 게. 성모상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염산이나 황산 뿌리진 않겠죠, 그죠? 꾸준히 비가 오면서 녹아내리는 거죠.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안에 보면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저기 가면 거기에 보면 계단을 봐보세요. 계단을 보면 계단에 뭔가가 녹아서 흐르는 게 막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계단 자체가 아마 석회암인지 대리석인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비가 내리니까 조금씩 녹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녹았는데 보면 지금 보면 표가 확실히 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뭔가 다른 재질, 석회암이나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녹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상해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얘기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무기산도, 즉 산도의 중요수가 뭐냐? 부식성 때문이다. 그다음 생물학적 폐수 처리할 때 pH를 안 맞추면 미생물이 죽는다. 그래서 꼭 pH를 맞춰야 되고 이 원인은 산도 때문이다. 자, 그러면 산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산 같은 경우는 pH가 3.7 이하입니다. 이하이기 때문에 그 안 3.7보다 더 낮은 pH를 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산화 염기성을 넣어서 내는 이게 pH 3.7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무기산의 영향을 알아보기에 가장 적합한 지시약이 뭐냐? 지시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적합한 게 메틸 오렌지더라. 왜냐하면 이 메틸 오렌지는 봤던 거죠, 그죠? 메틸 오렌지 똑같이 다 pH에 따라 색깔이 다 다릅니다. pH에 따라 색깔이 다 다르죠. 다 다른데 무기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산화탄소에 의한 산도는 pH 4에서 한 8. 무기산은 pH 4 정도 이하입니다. 거기에 맞는 게 뭐냐? pH 4. pH 4에 맞는 것을 봤더니 메틸 오렌지. 그래서 지시하고 메틸 오렌지를 씁니다. 그래서 무기산도를 오히려 그냥 메틸 오렌지를 쓰기 때문에 메틸 오렌지 산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산도는 pH 한 8.3, 8.5까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보시면 pH 8.5. 8.5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pH 8.5 여기네요. 페놀부탈레인 공교롭게도 오케이. 이산화탄소에 의한 산도는 4에서 한 8.5까지다. 근데 8.5까지 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딱 알맞은 게 뭐냐? 봤더니 페놀부탈레인.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의한 산도를 측정할 때는 지시하고 페놀부탈레인을 쓴다. 그래서 페놀부탈레인 산도라고 합니다. 말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이산탄소를 잴 때 아까 지시약은 메틸 오렌지 페놀부탈레인을 쓴다고 했고, 자, 측정한 방법은 적정.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몰라도 됩니다. 번호 하나 쭉 하다 보면 적정을 한다는 말은 뭔가 액체를 넣어서 색깔이 변하는 걸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적정입니다. 지시약이 뭐냐? 아까 말했죠. 페놀부탈레인을 쓴다. 네. 뭘 재느냐? 물 속에 지금 수소이온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산도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물과 결합을 해서 탄산을 만들어지고 탄산에서 해리가 되어서 수소이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으로 있는 수소이온의 양을 재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OH-가 필요합니다.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넣는 게 뭐냐? 수산화나트륨이다. NaOH. 이걸 넣으면 이것은 강력한 용이기 때문에 넣는 순간 100% 해리됩니다. 해리되어진 수산화이온이 이 수소이온과 결합해요. 중화됩니다. 이걸 넣으면 넣을수록 여기에 물 속에 있는 수소를
결합해서 물로 만들기 때문에 끝내 어떻게 될까요? 수소가 없어지죠. 수소가 없어지면서 수소연 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수소연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pH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pH가 4, 5, 6, 7, 8, 8.5까지 넘어가면은 거의 중마점에 도달했다. 색깔이 갑자기 확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들어간 NaOH의 양으로부터 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잘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시험 말고도 다른 시험들도 산염기 중화적정이기 때문에 한 개만 이해를 제대로 하면 다른 시험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것이 18장 알칼리도에 가면 알칼리도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그때도 페닐부탈레인 알칼리도 그런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지시약을 페닐부탈레인을 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이런 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수소연을 재는데 수소연 농도를 재는데 이 CO2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pH와 알칼리도로부터 계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앞에는 NaOH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 중화 접점, 중화 반응. 여기에서는 pH 재기는 아주 쉽습니다. pH 미터 재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그냥 pH 미터만 있으면, pH 미터기만 있으면 수소연 농도 재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pH가 3이다. 그 말은 수소연 농도가 11-3승이다. pH가 7이다. 수소 농도는 10-7승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알칼리도이기 때문에 이 탄산수소연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탄산수소연 농도.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에 가면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책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제가 나와 있는데 벌써 이러한 평행상수는 이것은 지금 바로 이겁니다. CO2가 물과 결합을 해서 탄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탄산이 해리가 되어져서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의 평형상수식입니다. 평형상수식. 그래서 KA1이라고 합니다. 탄산에서 수소이온 한 개 났다. 산성이 되었다. 그래서 A는 애시드입니다. 애시드. 수소이온을 첫 번째 낸 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또다시 해리가 되어서 수소이온이 두 개가 나오고 탄산이온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시간을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HCO3-가 수소이온과 탄산이온으로 되는 거. 이것은 똑같죠? 반응물, 그 다음에 생성물. 이것도 평행상수입니다. K인데 이것은 탄산으로부터 이것은 수소가 한 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까지 또 한 번 또 나온 거죠. 그죠? 두 번째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은 애시드가 두 번째 나왔다. 그래서 A2라고. 그래서 KA1은 4.3 곱하기 10-7성 나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운 게 아니고 제가 줄 겁니다. 문제 때는 KA2 이것은 뭐 10-11승이니까 훨씬 더 낮은 값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정해진 값입니다. 실험에 의해서.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수소이온 농도는 쉽게 잽니다. pH 미터로 쉽게 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칼리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칼리도에서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내는 이 세 개를 위식에다 집어넣기만 넣으면 이 탄산의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넣습니다. 넣기만 넣으면 됩니다. 이때 이 탄산에 H2CO3 스타가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사실은 CO2의 농도 더하기 H2CO3를 H2CO3 스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이산탄소가 이게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99%.
이렇게 해서 구한 이 값은 그냥 CO2의 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공식 이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한 번 더 쓸게요. CO2가 물에 들어가면은 탄산이 만들어지고 이 탄산이 해리가 되어서 이렇게 된다. 이때 이것의 평행상수식은 이것인데 이때 이 H2CO3는 탄산과 이산탄소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줄입니다. 2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걸 가지고 연수 문제에서 이것저것 많이 풉니다.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pH 미터를 갖다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잴 때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pH 미터 전극만 뽑아가지고 전원 온 누르고 꽂기만 꽂으면 pH가 나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사용법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관리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pH가 꽂을 때마다 절대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게를 잴 때도 저울에 재면은 이 무게는 1.23g이네 라고 할지 몰라도 그게 정확하게 1.23인지 1.25인지 오차가 있습니다. pH 미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H 미터를 재기는 아주 간단한데 유리전극을 이용해서 pH를 재기는 쉬운데 이때 만약에 0.1 부정확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pH가 원래는 1인데 1이 아니고 잘못해서 pH가 1.1이다. 이게 얼마 차이냐? 수소이온 농도를 따지면 이것은 수소이온 농도를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1승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1.1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것은 0.1 이것은 0.125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몇 프로 차이냐? 25% 차이. 25%. 여러분들 pH를 갖다가 쉽게 생각하고 우리 실험실에 장비 있는데 툭 잰다. 잘못하면 그거 한 0.1만 차이 나도 수소용 농도가 무려 25%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험실에 있는 pH 미터라든지 저울 이런 것들은 검교정이라고 하는 내가 이 기기를 제대로 관리했구나라는 그런 단계가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것은 뭐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자,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pH 측정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현장에서 분석하는 방법. 자, 아까 말한 메틸 오렌지 산도. 메틸 오렌지 산도는 pH가 4 이하입니다. pH 4 이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라스가 메틸 오렌지 산도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거 페놀프탈린 산도. 이것은 보나마나 무기산뿐만 아니라 약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산, 수소이온, 탄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한 산도입니다. 산도. 그러니까 CO2에 의한 산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 이게 있다. 마지막이죠. 거의 했던 말입니다. 산도의 자료의 용도는 뭐냐? 아까 말한 상수도. 물을 개발할 때 그 물에는 뭐 pH가 낮아도 별 문제는 안 되지만 부식성 때문에 그래서 부식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산도가 높다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할 때 얼마만큼 약품 넣어줘야 되느냐 이것은 산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 있네요. 무기산도의 경우에도 보면 그 무기산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무튼 측량에서 당연히 그걸 갖다 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산도를 측정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도입니다. 연습 문제 17의 2를 보겠습니다.
책이 다 나옵니다. 4.5, 8.5가 이렇게 앞에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볼까요? 17에 7